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원입니다. 자, 기업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오플러스의 음성 공장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준공이 목표인데 이 신공장이 들어서면 기존 필러 생산이 10배 증가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비만 치료제 생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1조 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선 기자가 음성 공장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만으로 연매출 600억 원 이상 기록하고 있는 바이오플러스.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약 1,500억 원을 투입해 신공장 건설에 나섰습니다. 오늘 10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바이오플러스의 신공장 현장입니다. 총 3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존 300만 생산 캐파에서 준공이 완료되면 무려 4천만 생산 캐파로 생산 캐파가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음성 신공장은 특히 성남 공장에서 생산했던 히알루론산 필러는 물론 신규 사업인 비만 및 당뇨 치료제의 생산 라인까지 갖췄습니다. 공사 진척 상황은 7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10월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3월 달부터 실생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3개 동으로 이뤄진 음성 신공장은 대지 면적이 약 12,000평 규모에 달합니다. 콤플렉스 빌딩에서는 기존 사업인 히알루론산 필러를, A동에서는 신규 사업인 비만 치료제와 당뇨 치료제를, B동에서는 보툴리눔 톡신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각각 4만 리터, 12,600리터, 5만 4천 리터 생산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 공정을 자동화해 수율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배양, 분리, 정제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들을 자동화 라인으로 설계한 건데요. 원가 절감은 물론 확보된 데이터를 통해 일정한 품질을 유지시켜 생산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 여기서 모인 데이터는 미국 시장을 타깃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로 쓰일 계획입니다. 이 공장은 FDA 타켓으로 해서 CGMP 공장으로 건설되고 추후에 FDA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출이 크게 상승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생산량보다 600% 이상 캐파가 증가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새롭게 현재 바이오플러스는 러시아, 유럽, 남미 등 글로벌 70여 개 국가에 진출해 있는 상태. 신공장 건설을 기점으로 미국 시장도 넘볼 계획입니다. 올해 국내 GMP 인증을 우선 획득하고 내년 하반기 CGMP 인증까지 완료하게 되면 2027년 매출 1조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플러스는 음성 신공장 준공을 계기로 최고 수준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바이오 종합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하이소닉이 2차 전지 신사업을 통해 매출 성장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까지는 주력 사업인 IR 필터가 이끌게 했지만 내년부터는 2차 전지 사업이 주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하이소닉의 공장입니다. 앞으로 하이소닉의 주력 매출 사업이 될 2차 전지 제품의 연구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하이소닉의 2차 전지 신사업은 배터리 상단부 덮개인 캡, 그리고 캔으로 불리는 배터리 용기입니다. 각형 배터리 등을 담아내는 2차 전지 부자재도 신규 매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2차 전지 분야 신사업으로 앞으로 하이소닉을 이끌어갈 인물은 박용직 대표. 그는 하이소닉 대표로 오기 전 27년간 삼성 SDI에서 근무했고 자동차용 배터리 미주시장 영업 총괄을 지낸 바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및 2차 전지 배터리사의 움직임에 대한 동향에 대한 고객 전략 및 시장 동향에 대한 기존 경험과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경험과 역량으로 이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의 주력 매출 제품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쓰이는 IR 필터 등으로 전체 매출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내년부터 2차 전지 사업이 주력 매출 사업이 될 것이고 회사 실적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2차 전지 부자재 공급이 시작이 됐고 내년 6월부터 2차 전지 부품이 양산 및 공급이 시작이 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내년 매출은 올해 매출의 더블 정도가 예상이 되고
하이소닉의 2차전지 부품 생산과 공급은 모두 미주법인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하이소닉의 2차전지 부품 중 최종 공급 고객사는 일본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배터리 기업으로 미국향 ESS 프로젝트 구매 계약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드론 관련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드론은 이제 현대전의 핵심 전력이 됐습니다. 또 이러한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와 관련해서 산업팀의 배석원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배 기자, 유럽에서는 이 드론을 막을 수 있는 드론 장벽을 구축한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나온 소식이긴 하지만 CNBC와 파이낸셜 보도 등에 따르면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6개국 동맹국이 러시아로부터 국경 방어를 위해 드론 장벽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추진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드론을 무력화하는 안티 드론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한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이 드론 공격이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드론 방어 체계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사청이 진행하고 있는 접적 지역, 중요 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사업이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사업은 쉽게 설명하면 북한의 소형 무인기 등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대응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민간 방산 기업들과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접적 지역은 북한과 가까운 전방 지역이 대상이고, 중요 지역은 국가 기반 시설이나 군이 설정한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중요 지역은 지난해 하나시스템이 방사청으로부터 계약을 따냈고, 탐지 레이더와 적외선 열상 감시 장비, 제모 장비 등 표적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드론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살펴보면 과거 북한 무인기가 우리나라에 쓱 하고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고요. 난리가 났었죠. 또 최근에는 참 지저분한 오물 풍선들이 막 넘어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쇳덩어리가 아닌 그런 어떤 이런 드론과 관련된 방어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식별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드론 방어 체계에서 그 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이더입니다. 최근 이 레이더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에 토리스 스퀘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일라이자라는 레이더가 있는데 탐지 거리가 13km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드론 탐지 레이더 가운데 가장 긴 거리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인데요. 회사 관계자 설명 들어보시죠. 일라이자 레이더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A사 레이더인데, 저희는 거기에 탐지에도 AI를 적용하고 운용에도 AI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새떼와 드론을 구분을 하는 것도 카메라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도 저희가 구분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탐지 거리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최장거리 중에 하나인 거의 10km에서 13km 밖에 있는 드론을 탐지하고 추적 위주로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그 국제전 양상을 보면 불과 몇 킬로의 이 드론도 못 잡아서 난리가 났었는데, 자, 이 13km, 이제 회사 이야기처럼 이렇게 세계의 최장 거리 탐지대, 이 거리라면 그만큼 이제 방산뿐만 아니라 이 민간 부분, 뭐 원전도 될 수 있고, 뭐 발전소도 될 수 있고요. 그 부분에도 어떤 관심이 클 것 같지 않습니까? 제 생각 그렇던데요. 예.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이제 최근에 드론이 이슈가 되다 보니 실제로 사업 밀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도 동남아 국가의 군 관계자를 초청해서 고흥 드론센터에서 시연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중동 지역의 대형 정유기업과 미국, 유럽 고객사들과도 사업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 추진될 접적 지역 대드론 방어체계 사업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예, 지금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이 올해 추진될 이 접적 지역, GPGOP 이쪽의 어떤 대드론 방어 체계 사업, 이 부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최근 이 토리스 스퀘어 이 회사가 코스닥에 있는 휴먼 테크놀로지와 전략적 MOU를 체결했다, 이 기사를 제가 좀 봤습니다. 어떤 사업 관계가 있는 겁니까? 현재 토리스 스퀘어의 대표이사는 김종수 대표이사인데 휴먼 테크놀로지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먼 테크놀로지는 토리스 스퀘어가 개발한 일라이자 레이더의 생산과 유지 보수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방산 사업본부도 신설한 상태이고요. 현재 인원은 6명인데 계속 충원하고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향후 수주 물량을 받게 되면 레이더 생산은 창원과 대구에 확보한 공장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이 세계 최장 거리의 드론 탐지 레이더를 개발한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게 참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뿌듯하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국내 사업의 어떤 수주 부분도 있을 거고 해외 쪽에도 계속해서 이 접점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수주 부분들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팀의 배석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DS팜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TDS팜은 우리가 흔히 아는 파스를 개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국내 주요 제약사와 협업하며 이미 3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김철준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 이른바 TDDS를 활용해 타박상, 근육, 신경통에 쓰이는 파스를 개발 공급하고 있는 TDS팜이 상장을 통해 암 통증 케어 시장 등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2의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자세한 계획 살펴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경기흡수 제형을 기반으로 지금 개발과 제조하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경기흡수 제형 중에 카타플라스마하고 플라스타, 소위 이제 파스라는 제품을 일반 의약품으로 만들어서 좀 약국에 공급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들이 직접 공급을 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ODM을 통해서 브랜드 있는 유한양이나 중해제약, 동화약품 등등 유명 유수의 제약회사에게 그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방 복합 제재로 강점이 있고요. 저희들이 생약 제재를 이용해서 그 양약과 같이 복합 제재로 만들어서 지금 카타플라스마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시중에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충 구조랄지, 그다음에 이제 속효성, 편리성, 그다음에 이제 통기성, 수분성 유지를 하는 이제 제재 설계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장점 중에 하나가 기존의 이제 플라스타 파스라고 하는 제품이 용매 타입을 솔벤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이 있는데 저희들은 한미트 타입으로 해서 지금 제품을 만들고 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비마약성 3종 복합 제재 패치를 개발해서 전시작용을 할 수 있는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 통증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지금 대상포진 신경통증에 쓰는 이제 그 리도케어 카타플라스마라는 걸 좀 허가를 받고 시중에 내보내고 있는데 암 쪽에 있는 통증도 케어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암 통증에 괜찮은 약물을 선정해서 지금 제재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진통소염제 중에 저희들이 이제 출발 시점이 카타플라스마를 먼저 개발 생산해서 지금 시중에 지금 출시를 하고 있고요. 상장 이후에 매출이 약 한 10% 이상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16.5%에서 한 18% 정도 이익률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을 패치 형태로 해서 조만간에 가시화가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장 확대는 패치 형태부터 먼저 시장 확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국내의 매출 비중이 컸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홍콩, 싱가포르, 알제리, 모로코, 아시아나 중동, 아프리카 지역 쪽으로 매출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들이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잡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맛집을 유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최근에는 디저트 맛집 경쟁이 치열합니다. 김판수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신세계 본점 지하 1층 식품관.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유명 디저트를 맛보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Today I with my mom. My mom have a trip with me for here and shopping, eating and or I think is different for China. This is very interesting. That's it. 요즘 식품관에는 SNS에서 인기 있는 국내외 디저트 브랜드들이 대거 입점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오프라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저트 맛집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젠시아는 이제 미국 3대 스페셜티 커피로 불리면서 두터운 팬층을 갖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국내 백화점 중에는 이제 신세계 본점에만 매장이 있기 때문에 커피 애호가분들을 비롯해서 퀄리티 높은 스페셜티 커피를 경험해보고 싶어 하시는 많은 고객분들을 이제 백화점으로 불러들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면서 집행력을 높이고 또 다른 카테고리로 연관 구매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백화점, 더현대 서울 식품 코너입니다. 벨기에 유명 초콜릿 브랜드 앞에는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겼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어요. 근데 워낙 유명하다고 하니까 맛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백화점 식품관은 집객 효과를 높이는 수단으로 통합니다. 2023 백화점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백화점에서 가장 많이 구매되는 품목은 베이커리와 빵이며 외식 목적으로 백화점을 10번 방문할 때 6번은 추가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 매출이 줄어드는 와중에 백화점들이 사람들의 집객력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관이나 팝업 스토어에 집중하면서 앞으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데믹 이후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떠오른 디저트 경쟁이 백화점에 달콤한 성공을 가져다 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김판수입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3,000세대 이상 규모의 대단지가 공급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전영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재건축 현장입니다. 총 3,064가구 규모로 방배동 일대 추진 중인 정비사업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달 말 청약을 앞두고 견본주택엔 인파가 몰렸습니다. 예약제로 운영 중인 견본주택은 이번 주 주말까지 예약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대형 건설사의 하이엔드 브랜드가 적용된 아파트로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 단지는 25m 5개 레인 규모의 수영장과 대형 실내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관람이 가능한 시네마 시설, 악기 연주실 등의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도심과 우면산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33층 스카이 라운지까지 보유하여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내부 평면도 색다릅니다. 주방 한가운데 대형 아일랜드 식탁을 둔 대면형 주방을 선보였고 유럽산 가구와 고급 마감재를 적용했습니다. 침실엔 메리평 옷장과 드레스룸을 동시에 갖춰 수납 공간을 극대화했습니다. 입주민 편의를 위한 음식물 자동이동 설비, 보이스홈 빌트인 스피커 등도 갖췄습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6,500만 원에 달하지만 주변 시세보단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와 달리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즉 청약에 당첨되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가가 최소 15억 1,400만 원, 최대 27억 6,200만 원에 달하는 만큼 청약 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고 접근해야 합니다. 전용 84제곱미터 A타입 최고가 기준 초기 계약금 4억 4,890만 원, 중도금 잔압분 2억 2,440만 원이 필요합니다. 실거주 시 최소 12억 원 가량의 현금을 보유해야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이어서 은행권 소식입니다. 한 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은퇴를 앞둔 사람들 중 58% 이상이 재정 상태를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고민을 덜기 위해 시중 은행들도
연금센터를 확대하면서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은퇴 후 삶을 위해 준비할 게 무엇인지 한상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100세 시대를 맞아 시중은행들이 은퇴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연금 라운지, 하나은행은 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통해서 관련 상담과 솔루션을 제공 중입니다. 또 국민은행은 KB 골든라이프 연금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B 골든라이프 연금센터는 시중은행 최초로 설립된 은퇴자산관리 종합상담센터로 최근 문을 연 대전연금센터를 포함해 총 1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은수 KB 골든라이프 분당 연금센터장은 금융상품 가입 여부나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고객 여건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 55세 미만 직장인이라면 개인 부담금 입금 계좌와 퇴직금 계좌를 분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개인이 부담했던 이제 입금이 들어있는 계좌에다가 퇴직금을 입금받으시게 되면 혹시라도 자금이 필요하실 때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인출이 제한됩니다. 그럴 때 내가 돈이 필요하면 자금 계좌를 해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이익까지도 인출하게 되어서 기타 소득세로 16.5%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5세 미만의 직장인이 퇴직금을 수령하실 때는 기존의 개인 부담금이 입금된 계좌와 분리해서 퇴직금을 수령하시는 게 좋습니다. KB 골든라이프 연금센터는 연금과 절세 전략을 중심으로 은퇴 자산 관리 상담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자산관리의 기본은 이제 절세입니다. 은퇴 이후에 부담되는 종합소득세라든가 건강보험료도 꼭 줄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퇴직 시에 받는 퇴직금도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 절세 효과가 있으니 퇴직금도 꼭 연금으로 수령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박스경제TV 한상윤입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50만 명을 넘어서자 시중은행들은 외국인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은행 지점에 통역사를 배치했고 문화 콘텐츠를 경험하거나 병원 진료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수민 기자입니다. 우리 이제는 미소하면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화이팅! 충청남도 천안역 인근에 자리한 하나은행의 외국인 특화 점포 컬처뱅크 현장입니다. 아침부터 이곳에선 외국인들의 줌바 댄스 연습이 한창입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9년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을 위해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 컬처뱅크를 열었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한 겁니다. 줌바 댄스 외에도 한국 무용 난타 등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라파엘 클리닉과 제휴해 격주 일요일마다 내과, 외과, 치과 등 진료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같은 층에 위치한 하나은행 천안역 지점에는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 영어, 태국어 등이 가능한 직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So you want to change US currency to... 평일 은행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고객을 위해서 일요일에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점에는 일요일 날 통역하시는 분이 3분, 그다음에 업무 처리할 수 있는 텔러 직원이 6명, 또 기타 보조 사무직까지 해서 한 12분 정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요. 보통 저희가 오픈 시간이 10시인데도 불구하고 한 2시간 정도부터 전부터 와서 이제 오픈런이라고 하죠. 그 줄을 서고 있고요. 하나은행은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 16곳에 일요일 영업 지점을 운영하는 등 외국인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은행에서 가장 먼저 이제 외국인들 16개 언어로 이제 제공되고는 이제 외국인 전용 모바일 뱅킹인 하나이셉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본점에 또 저희랑 같이 일하는 외국인 마케터분들하고 저희 같이 일하는 전담팀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다른 은행보다 저희가 조금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보십니다. 하나은행은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다양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입니다. 박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금융 공기
대기업 현직자와 같이 인터뷰하는 그런 특강 듣고 왔는데 고졸 채용을 하고 있는 기업의 현직자분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도움이 됐어요.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이랑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고졸 채용을 하는 이력도 있어서 더 열심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채보다는 그래도 가벼운 자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 편하게 얘기하자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오히려 덜 떨리고 말도 더 잘 나오고 또 솔직한 제 모습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